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희 그 원용석의 진실정치 구독자하고 저기 시청자 여러분이 김 의원님 많이 좋아하시는데 먼저 인사말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도움으로 지금 계속해서 제가 미 의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네, 반가워요. 네, 네. 의원님 요새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신데요. 얼마 전에 그 한국에도 방문하셨죠? 이렇게 외교 사절단하고 함께. 네, 그것부터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 네, 제가 대통령하고도 만났고요. 네, 인도-패시픽 서브커미티 체어로서 전체 그 Foreign Affairs Committee 마이클 무컬 의원님과 그 당파적으로 그러니까 그 초당적인 차원에서 bipartisan delegation이 9명이었습니다. 그중에 같이 일본과 한국과 그리고 중국 그러니까 대만이죠. 거기를 이제 위주로 저희들이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됐고요. 또 아무래도 그 아시아 인도 패시픽에 있는 컨트리들과 네, 저희 bilateral relationship을 좀 더 강화시키고 결국은 대만에 지금 중국에서 계속해서 그 공격을 하고 있고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우방 국가들이 미국과 힘을 합쳐서 만약에 무슨 일이 터진다면 대만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나 협력할 수 있나 또 중요한 것은 동맹 국가들과의 그 굳건한 그 관계를 좀 더 네.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그 최근에 정치 전문 매체 펄리티코에서 김 의원님이 연방의회에 입성한 지 3년 만에 미국하고 한국의 전개를 잇는 그런 중추적인 인물로 떠올랐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펄리티코 그럼 사실 살짝 이렇게 좀 레프트 리닝 한데 김 의원님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그 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가 그 아시아 그 순방할 때 미국 언론 중에 그 몇 그 기관이 같이 그러니까 리포터들이 같이 아,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대화 나누는 거라든지 저희 중요한 행사 또 미팅들에 또 저희 그 기자들이 같이 어컴퍼니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이 아마 보게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세컨 term에서 일을 하면서 그 한미 관계라든지 아시아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인도패시픽 서커미티 체어로서의 그 역할을 좀 이렇게 부각시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 위치에서 이런 일을 네, 할 수 있게 된 것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에서 온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저 같은 사람이 인도패시픽 서브커미티 위원장으로서 또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한미동맹 강화와 또 교역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의원님 뭐 3년이 아니라 사실 보좌관 시절 에드로이스 전 의원 보좌관 시절까지 합치면 한 25년 정도 경험 되시는 거잖아요. 좀 더 그렇죠. 오래됐어요. 자, 네. 그래서 얼마 전 펜타곤 기밀이 유출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도 좀 커졌는데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사실 한국 정부를 사찰한 내용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제 특공대 14개 팀을 우크라이나에 보낸 내용도 이렇게 담겨 있고 중국이 알려진 것보다 정찰 풍선 4개를 추가로 띄웠다는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계속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이슈에 대해서. 네, 먼저 그 이 유출된 그 펜타곤 기밀은 솔직히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미국 측에서 볼 때는 이제 이 유출된 정보의 그 출처와 또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또 Foreign Affairs Committee 멤버로서 지금 그 classified briefing도 계속 받고 있는 중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맹국들이 우리의 그 의도를 의심하게 할 수 없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적들이 틈을 탈 수 있는 여유를 줄 수가 네.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에 앞으로도 계속 브리핑을 받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답변을 받고 계속해서 이런 차원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좀 준비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동맹국들 사이도 좀 약간
우려스럽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또 특히 이제 최근 중국 행보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뭐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 중재를 나서서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리고 네. 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석유 거래를 위안화로 해서 페트로달러 위치도 위협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추락하고 있고 중국이 이렇게 부상하면서 세계 리더 자리를 미국이 위협받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미국은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은 세계 최고의 그 경제뿐만이 아니고 군사 강대국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벌써 시진핑이 분명히 몇 번씩이나 스피치를 통해서 밝혔잖아요. 그리고 그 시진핑은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인권이나 자유나 체면점 얼마든지 경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미국이 분열돼서 국제사회에서 그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기를 솔직히 바라고 있어요. 이런 공격에 대응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힘, 리더십, 이런 단결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 네. 2011년도 그 아프가니스탄 위드로 보면서 미국의 지금 리더십이 약간 이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약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아시아 그 동맹 국가들과 만나서 얘기 나누고 이러면서 그런 문제들이 좀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저희 그 congressional delegation이 그 동맹 국가들과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미국의 리더십이 아직도 강하다, 건재하다, 우리를 따라라. 우리 미국은 그 partner of choice다. 우리 그 중국 공산당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동맹 국가들의 힘을 몰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녀온 것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We need 예. to show leadership in the world. 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중국이 그래도 미국 이제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 그냥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또 지적하기도 하고 그거랑 또 이번에 중국 경찰들이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뭐 중국 커뮤니티가 큰 예를 들면은 뉴욕, 샌프란시스코, LA 이런 곳에서 그렇게 향후에 아마 김 의원께서 아실 텐데 중국 경찰이 이렇게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뉴스 자체도 좀 약간 충격적이고 그 두 개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실래요? 첫 번째는 중국이 세계 리더 2인자로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그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경찰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예. 지금 그런 모든 문제들을 저희들이 지금 브리핑을 받으면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받는 그 브리핑들은 클래시파이드 브리핑이기 때문에 아, 제가 오케이. 좀 언급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중국이 미국의 그 다음 미국 다음으로 경제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강대국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아직도 developing country라는 그런 그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네. 지금 그 international community organizations 또 international agreement 이런 거를 가지고 좀 abuse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developing country로서의 그 스테이터스를 이용을 해서 받아낼 최대한의 베네핏을 다 받아가면서 그 받은 베네핏을 가지고 진짜 developing country들에게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경제 면에서 좀 많이 이렇게 그 견제를 하고 coercion 하는 것은 그 사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나중에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중국 상대로 이렇게 좀 안티 정서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미국 내에서 공화당, 민주당 그리고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설문조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국가 1위가 중국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이게 근데 일부에서는 이거 아시안 중호 번제로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별개로 봐야 되느냐? 이건 완전 별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 봐야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118 컨그레스 내에서 저희가 스페셜 그 Select Committee on 그 China 그 Chinese Communist Party를 견제하기 위한 그 Select Committee를 지금 폼을 했잖아요. 그거를 그 포메이션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국 커뮤니티나 중국 사람들을 견제로 하는 건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그 늘어나는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그 셀렉트 커미티이지 그 차이니즈 아메리칸이나 또 그 음. 차이니즈 인 차이나 중국 사람들을 견제한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많은 우파 진영, 그리고 공화당 진영 사람들 제가 만나보면 상당히 이렇게 좌절감에 빠져 있어요. 보면 뭐 보수 진영은 이렇게 툭 하면 기소가 잘 되고 조사받는데 진보 진영에서도 사실 이렇게 문제 많은 인물들, 뭐 부패 스캔들 연루된 분들도 계시는데 부패 혐의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별로 보도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힐러리 클린턴이나 뭐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별로 보도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아무리 해봤자 어차피 그쪽이 이기는 거 아니야. 특히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이 지나치게 민주당 편만 일방적으로 들고 있고 그래 어피니언, 아베드도 다 민주당 편 들고 있는데 설 음, 자리가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만나는 분들 보면 공화당 분들 보면은 김 의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 보면은 많이 편파적인 방송이 나오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저도 듣고는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인들이 우리의 그 사법제도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기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중 그러니까 더블 스탠더드 네. 이중 기준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그 judicial 그 area 그러니까 사법 제도가 정치화되지 않고 또 정치 싸움에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류 언론에 관해서는요. 그 아까도 말씀하신 그 갤럽을 통해서 이번에 그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절반이 주로 언론 매체들이 보도를 이용해서 그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고 또 네. 오도하고 또 특정한 생각을 하게 설득하고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It's so sad. 정말 슬픈 일이에요. 네. 주류 언론은 미국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주류 언론이 모든 사실과 뉴스를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So we have a lot of work to do. 네. 동료 의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세요. 이거 미디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얘기는 나누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만큼 더 우리의 목소리를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편파적으로 방송을 하면 거기 겁 없이 그 방송에 나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더 내고 그래야만이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스테빌라이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예. 저 김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상당히 많고 초당적인 법안도 가장 많이 발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꼭 알아야 하는 미주 한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알아야 하는 그런 법안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솔직히 작년 117기 회기 때 제가 직접 아니면 공동 발의한 법안들이 350개가 넘어요. 350개. 와. 이상이 넘어요. 그중 이제 제가 직접 그 상정한 것들이 있는데요. 하원 통과한 법안들 중에 제가 상정한 것이 29개입니다. 이것은 이제 117 컨그레스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법으로 성명한 것이 12개가 돼요. 제가 12개. 법안 중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118 컨그레스잖아요. 그래서 네. 18회기 때는 이제 겨우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발의하고 또 상정된 법안 중에 지금 현재 그 하우스를 통과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 이제 시청자 또 애청자 여러분들께 알고 드린 그 법안이 4개가 있습니다. 저한테 좀 시간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처음이 SALT Deductibility Act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것은 이제 그 제가 SALT Caucus의 공동 의장입니다. 이것은 네. State and Local Tax, 그러니까 주나 지방세 그 공제 한도를 완전히 폐지해서 아, 주민들에게 지금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그 세금 감면을 제공하기 위해서 SALT 공제법을 다시 동료 의원들과 발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SALT 그러니까 State and Local Tax Deduction이 10,000불로 지금 리밋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완전히 없애라는 거죠. 캘리포니아 음, 같은 경우에는 그 미디엄 홈 인컴들이 $1,000,000가 돼요. 집값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몰개지 디덕션을 그 인트레스트만 받으래도
만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 우리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이 salt deduction을 완전히 그 eliminate 한다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법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원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중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라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 법안은 벌써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상당수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developing country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자기네들이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그런 그 국제 조약이나 국제 협약이나 또 미국과 중국이 모두 회원 국가인 국제기구 등에서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미국 국무부가 여기에 반대하도록 해라 하는 법안입니다. 음, 중국의 그 경제 규모보다 앞서는 것이 미국이 유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는데 당연히 중국도 선진국 대우를 받아야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서 받는 모든 혜택을 이용해서 지금 인도패시픽 국가에 개발 국가들에게 그 Belt and Road Initiative라고 들어보셨죠? 그 네.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에 1대1로. 예, 예, 거기에서 그 지금 developing country로서의 그 받는 그 혜택을 가지고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네, 거의 그 low interest나 no interest로 받은 그런 론을 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reinvest를 해가지고 진짜 그 개발도상국들을 자기네들에게 더 의존하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바꾸기 위해서 PRC,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not a developing country. 네, 지금 통과돼서 지금 마지막 상원을 통해서 법으로 상정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하지만 이것은 그 이상가족 상봉 결의안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발의한 결의안이잖아요. 네, 참고로 이에 관한 법은 작년에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라 그래갖고 의회에서 벌써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이 문제가 우리 커뮤니티에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사업 그 especially small business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그 소매 업체에 피해를 주고 또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 그 소매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 소매 범죄에 대한 연방 조사 개선법이라 해갖고 그걸 상정했는데 it's called the Improving Federal Investigations of Organized Retail Crime. 제 음, 지역 하더라도요 소매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조직 소매 범죄에 대한 연방조사 개선법을 통해서 우리가 소매업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법, 집행기관 간의 그 조정이라든지 코퍼레이션, 또 협업, 인포메이션 쉐어링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꼭 알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 네. 오르가나이즈 때문에. 예. 중국 개발도상국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상원에서 통과시켰을 때 완전히 unanimous로 반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상원에서도 지금 그 bipartisan 초당적으로 지금 상하원의 민주당,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벌써 비슷한 법안을 상정을 했지만 저희가 먼저 시켰기 때문에 상원에서 제 법안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바이든 대통령께 넘어가서 아마 서명이 될 것 같습니다. So I'm really 네, looking at this. 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안도 아마 그건 결의안이죠? 그건 결의안입니다. 네, 결의안을 왜 했냐? 작년에 통과를 시킨 법이 있습니다. 그 네, 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의안을 통해서 우리 의회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알리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오늘 하고 어제 계속 이렇게
그 트랜스젠더 관련된 그런 법안들이 이제 공화당 쪽에서도 나오고 민주당 쪽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 미주 한인 학부모들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걸 걱정 많이 하고요. 학원가에서도 그 청소년들의 이렇게 성전환 치료 및 수술을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대요. 한인 학생들이. 거의 그 네, 한 학원에서는 20, 30%가 자기 정체성을 헷갈리고 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맞아요.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그리고 지금 계속 저도 이제 언론인으로서 매일 이렇게 신문하고 그 뉴스를 확인해 보면 트랜스젠더 뉴스가 너무 매일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 한인들은 좀 불편하게 생각 많이 하는데 어떻게, 네. 여자면 여자고 남자면 남자인데 그것을 굳이 더군다나 자기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뭐 6살, 7살, 8살들이 성전환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학교에서 그냥 또 하게끔 하고 또 부모의 동의 없이 하게끔 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예,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통과시킨 것도 저희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예, 통과가 됐죠? 그 스포츠도 통과가 됐고, 그죠? 네, 예, 거의 예, 스포츠 금지. 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한인들, 그리고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 무엇을 기대하면 좋을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아시다시피 제가 인도태평양 네. 소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그 국빈 방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환영하고 있고요.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윤 대통령 워싱턴 방문에 많은 그 한인들과 또 한국에 계시는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에서 자란 한국계 네. 미국인으로서 미국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강화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거든요. 특히 북한과 중국 공산당 점차 늘어나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윤 대통령이 미국에 오셔서 또 더군다나 이런 그 조인 세션스에서 스피치를 하실 텐데 이런 그 동맹국들과의 말하자면 경제 또 안보 파트너십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일본이 이번에 그 G7 주최 국가인데 한국을 네. 초대했습니다. 이것도 환영할 음, 일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께서 언급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안보 파트너로서 부각되는 점을 더 하이라이트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 또 우리 미 의회에 오셔서 상하원 상대로 공동 연설을 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최근 발표한 인도 패시픽 스트래티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이 이미 공유된 그 역사와 그 공동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번창할 뿐만 아니라 그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 평화, 번영, 안보를 진전시키는데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실 것 같아요. 예, 아울러 한인 기업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전기차, 또 의료 및 다른 그 핵심 기술 분야의 그 공급망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이미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실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원용석의 진실정치 프로그램 구독자하고 시청자를 위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네, 음, 제가 의회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기회에 또 여러분들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을 또그 serve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을 리소스로 사용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계속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네. you. 네.